무릎이 아픈데 칼슘제를 드시고 계세요? 잠깐요. 그거 잘못 짚으신 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지금 이 말이 조금 황당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칼슘제를 먹는데 왜 잘못됐다는 건지. 그런데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는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무릎 통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그렇다면 왜 그분들은 아직도 아프신 걸까요? 칼슘이 부족해서 아픈 게 아닐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정혜윤입니다. 한방과 서양의학을 함께 공부하고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무릎 곁에 앉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책상 앞에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분의 어르신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 어머니를 통해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에 이미 있는 재료 2가지만으로 무릎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단 내려오는 게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 먼저 공유해 주세요. 그분한테 오늘 이 영상이 진짜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뼈가 튼튼하다는 것과 무릎이 잘 움직인다는 것,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정답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칼슘제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왜 효과가 없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집에 무거운 철제 대문이 있어요. 기둥도 튼튼하고 담장도 멀쩡해요. 그런데 경첩에 기름칠이 안 된 거예요. 문 열 때마다 삐걱삐걱. 결국 어느 날 경첩이 딱 부러져서 문이 내려앉아요. 뼈가 아무리 단단해도 관절 안에 윤활액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칼슘은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재료이지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무릎 관절 안쪽에는 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끈적하고 투명한 쿠션액인데요. 이게 충분하면 무릎뼈끼리 서로 부드럽게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거나 냉기에 자주 노출되면 이 활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뼈 주위 조직이 서로 쓸리면서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염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시큰거리고 계단 내려갈 때 뚝뚝 소리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그 느낌. 다 이 염증이 원인이에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골관절염 진료 지침에서도 이 활막 염증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박술래 어르신이라고 계셨어요. 올해 74세이신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죽도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손질하시던 분이에요. 평생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시던 분이 3년 전부터 계단 내려갈 때 난간을 2손으로 잡아야 했고 결국 저한테 오셨어요. 뼈 밀도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정상범위였어요. 칼슘이 부족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활막에 생긴 염증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몇 년째 칼슘제만 드셨는데 정작 필요한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염증을 잡고 활액을 보충해 주는데 가장 효율적인 자연 식재료가 뭘지 혹시 짐작이 가세요? 놀랍게도 우리 부엌에 이미 있습니다. 바로 들깨예요. 참기름은 다 아시죠? 들기름도 아시죠? 그런데 들깨가루는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된장찌개에 살짝 넣거나 나물 무칠 때 한 술 넣으셨던 게 마지막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들깨가루가 지금 여러분 무릎을 살릴 열쇠일 수 있습니다. 들깨 안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이 무릎 관절 안에서 염증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저널 오브 뉴트리셔널 바이오케미스트리에 실린 2019년 연구와 대한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메가3 생선 캡슐 드셔보신 분 계시죠? 먹고 나면 트림할 때마다 비린 냄새 때문에 곤란하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들깨는 그 고소한 향 그대로 어르신 입맛에 딱 맞는 식물성 대안이에요. 비린 게 없어요. 오히려 구수하고 따뜻하고 친숙합니다. 그리고 들깨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건 폴리페놀 계열 항산화 물질인데 특이하게도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가 과하게 활동하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널 오브 코리안 메디컬 사이언스를 포함한 국내외 골다공증 연구에서
이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옥마루 밑에 흰개미가 들어왔어요. 겉에서는 멀쩡한 집인데 안에서 조금씩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파골세포가 과잉 활동하면 이 흰개미랑 같아요. 루테올린은 그 흰개미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어르신 여러분, 들깨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나물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가루로 타서 드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시는지가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40년 동안 두부가게를 하신 최기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71세이신데 두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젠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고 결심하셨던 분이에요. 서서 두부 자르는 것조차 힘드셨거든요. 그분이 들깨가루에 따뜻한 두유를 섞어서 매일 드시기 시작한 게 약 3개월이 됐을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두부 가르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서 있는 게 이렇게 덜 아팠던 적이 언제였는지. 그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럼 왜 두유가 들깨와 짝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우유 드시면 속이 부글부글하고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많으시죠? 그거 어르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75%가 유당 분해 효소가 감소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이 우유가 불편하신 거예요. 두유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 속이 편해요. 두 번째,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 어르신들께 중요한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소플라본이 그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대한폐경학회 지침과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서도 이 효과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들깨의 좋은 지방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홀로 무릎 관절 안까지 제대로 찾아가려면 길 안내가 필요해요.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들깨와 두유를 따로따로 드실 때보다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도 보고된 바 있어요. 이 2가지 함께여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그럼 이제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딱 2가지입니다. 무첨가 두유 1컵, 그리고 들깨가루 2큰술. 이게 전부예요.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두유를 전자레인지에 40도에서 5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요. 그 다음 들깨가루를 넣고 덩어리 없이 천천히 저어줍니다. 건강하신 분은 꿀 반 티스푼 넣으셔도 되고요. 당뇨 있으신 분은 요즘 마트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알룰로스를 쓰시거나 소금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고소한 맛이 배로 살아나고 두유 단백질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마시지 마세요. 들깨, 지방산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1시간 전후가 흡수에 좋아요. 들깨가루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세요. 상온에 두면 기름 성분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검은깨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검은깨도 좋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검은깨도 좋습니다. 그런데 들깨와 검은깨는 역할이 달라요. 검은깨는 뼛속을 단단하게 채우는 역할, 들깨는 관절을 부드럽게 기름칠하는 역할. 마치 된장찌개의 두부가 단백질 역할을 하고 미역이 칼슘 역할을 하듯 둘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나눠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검은깨,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들깨 두유, 일요일은 몸을 쉬게 하거나 원하시는 쪽으로 하세요. 마시는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 30분 뒤에 들깨 두유 1잔,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지났을 때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들깨 두유 1잔. 이 두 타이밍이 흡수에 가장 유리합니다. 잠깐, 이건 꼭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저는 들깨 두유가 모든 분에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양심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 식물성 단백질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 지침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어요. 혈액 희석제, 특히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 들깨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두유 원료가 대두이니 주의하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
홍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두유는 가공된 형태라 위험도는 낮지만 그래도 전문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시면 좋을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하나, 걷기입니다. 하루 20분이 목표인데요. 장마철이나 한겨울 눈 오는 날에는 밖에 나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운동화 신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 무릎 냉기를 주의하세요. 11월 김장철에 콘크리트 바닥이나 차가운 마루에 오래 쭈그리고 앉아 계시면 무릎 활액이 급격히 굳어요. 무릎 담요 하나 챙겨두시고 가능하면 방석 위에 앉으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진짜 차이가 납니다. 셋, 물을 드세요. 활액의 주성분이 수분이에요. 관절이 촉촉하려면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 해요. 하루에 물 1.2리터에서 1.5리터가 기준인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은 그 양을 조절하셔야 하니까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요즘 날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겨울 아침에 창밖을 내다보면 서리가 내려앉아 있죠. 그날 아침에 장을 보러 나가야 하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망설여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저는 압니다.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셨는데 무릎 하나 때문에 발이 묶이는 느낌,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도요. 사실 이 들깨두유 이야기는 제가 논문에서만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안동에서 오래 사셨어요. 70 중반이 되시면서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외출을 꺼리기 시작하셨는데 추석에 손주들이 와도 바닥에 앉아서 같이 놀아주질 못하셨어요.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달려가면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할머니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제가 직접 챙겨드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따뜻한 들깨 두유였어요. 어머니가 처음 드시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컵을 다 비우고 나서 빈 컵을 내밀면서 이러셨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고소하냐? 하고요. 3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혜윤아, 나 오늘 혼자 경동시장 다녀왔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말이 막혔어요. 경동시장까지 혼자.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그날 저는 의사로서보다 아들로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매일 한 잔 꾸준히 드신 결과예요. 우리 몸은 지름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꾸준함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무리하면서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무릎이 아프다고 칼슘제를 더 드실 게 아닙니다. 염증과 활액 감소가 진짜 원인이에요. 둘째, 들깨가루 2큰술에 따뜻한 두유 1컵. 매일 꾸준히 최소 8주는 해보세요. 첫 주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걷기와 무릎 냉기 주의, 그리고 충분한 수분, 들깨, 두유와 함께 이 3가지 습관이 같이 가야 합니다. 다만 꼭 병원에 가셔야 할 때가 있어요. 무릎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 가만히 있어도 밤에 극심하게 아플 때,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아플 때, 이런 경우는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 손주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발 뻗고 앉아 밥 먹는 것,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어르신의 권리예요. 오늘 이 들깨 두유 한 잔이 그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분이나 형제분께 꼭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하고요. 댓글에 지금 어르신의 무릎 상태를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들깨가 무릎 말고 또 어디를 살려주는지, 어르신들이 모르시고 지나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들깨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어르신의 무릎이, 그리고 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